네,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사실 물리 내용이기도 하고 중산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는 거의 통일입니다. 줄, 킬로칼로리, 일렉트릭 볼트. 에너지에 대한 종류는 되게 많죠. 뒤에다가 그냥 이름 에너지만 붙이면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파동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나와 있는데요. 자, 운동 에너지와 기준점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기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 합을. 자, 전기 에너지. 전력을 표현해 움직이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학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탄올, 연료 전지, 음식물 등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 중학교 3학년 내용이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핵 에너지 나와 있습니다. 우라늄과 같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핵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로 에너지가 전환된다. 열 에너지, 온도 차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이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동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빛 에너지, 전자기파의 일종인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자, 빛 에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X선 등도 에너지에 포함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 에너지는 이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수 넣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소리 에너지, 진동할 때 발생하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에너지는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환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그 여러 에너지가 됐든 간에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류로는 이제 광합성, 반딧불이, 폭포, 연소 등이 있는데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 에너지가 포도당 같은 화학 에너지, 반딧불이, 포도당이 빛 에너지, 폭포, 위에 있던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연소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나 혹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이용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충전기, 번지점프, 음식물 서치, 마이크로 우리는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너지의 효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급한 에너지 유용하게 사용 에너지 양.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큼 우리가 이득을 보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열기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장치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증기기관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 나와 있는데 투자를 했어요. 이만큼 이득을 봤는데 꼭 이득만 보는 게 아니라 나가는 에너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Q1이라는 것은 W 더하기 Q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얘가 100이었다, 얘가 40이었으면 나가야 되는 게 60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은 100분의 40으로 0.4 혹은 40%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LED 등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백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5에서 10% 정도로 에너지 대부분이 열로 손실되며 형광등 에너지 효율은 21%, LED는 20에서 30%로 현재는 대부분 LED 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부터 5등급으로 구분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배터리,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운행 중 버려진 에너지를 다시 사용함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태양,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단열로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미래형 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일반적인 발전소는 연료를 태워서 전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로 버리지만 열병합 발전은 이 열을 회수하여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자, 신에너지.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얻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 에너지 변환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에너지 갖다가 다시 살려서 쓰게 되는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합친 걸 갖다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죠. 장점, 친환경적이고 자원 고갈의 염려가 적다. 그 다음에 단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율이 낮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에도 나와 있죠. 자, 태양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광다이오드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빛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들이 태양전지 내부에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이 몰리는 쪽이 어디면 N형 반도체 쪽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태양전지는 가로등, 계산기, 시계 등 소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 태양에너지 이용함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고요.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요. 단점, 효율이 낮아요. 날씨 영향, 태양이 안 비춰지면 못 쓰겠네요.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설치함으로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명이 끝난 태양광 폐년 처리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전지를 활용한 실생활의 예. 자, 가정용 태양 발전 시스템,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휴대용 충전기,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 태양광 발전 도시 인프라 등등등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뱅글뱅글 돌아가면 운동 에너지가 형성이 될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가될 염려가 없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요.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요. 회전에 의한 소음이 심하고 영향 받고 발전량이 적은 편이며 약한 건 설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공항 같은데, 그리고 해풍이 많이 부는 데 있죠. 그런 쪽에 많이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풍과 육풍이 부는 대로. 새가 풍력 발전기 날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력 발전,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파도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거기서 발생되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겠다 그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파력 발전의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장단점을 한번 봐도록 해볼게요. 자, 장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왜냐면은 밀물과 썸으로 무조건 일어나니까. 온실기체 발생 안 하고요.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연료비가 들지 않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요. 단점, 기후 및 조류 조건에 영향 많이 받아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파도에 노출되어서 부식에 취약하고 강한 적정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류 발전, 조류 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발전기 연결된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 에너지 생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조류와 조력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조류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력은 높이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 역자와 흐를류로 구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력 발전의 원리, 방조제를 쌓아 밀물과 썰물에 의해 나타나는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유식, 복유식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발전량이 많고요.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데 부지가 제한적이고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들면서 발전량이 균일하지 않다. 갯벌 파기 문제가 심하다. 근데 이게 장소적으로도 이제 제한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밀물과 썰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밀물과 썰물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지역이 대부분 어디냐면 서해 쪽이죠. 서해. 그쪽에다가 많이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열 발전,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죠. 자, 화산, 간헐천 또는 다른 열원과 가까운 땅속의 물을 굴착한 후 지표면까지 파이프로 연결하고 물과 섞여있는 증기를 추출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열 발전 과정, 지하에 물을 주입하거나 화산 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려 증기를 분리하고요. 증기 터빈으로 터빈을 회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열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서 나와 있는데, 장점, 온실기체 배출 안 하고요. 고가된 염려 없고 영양 거의 받지 않고 열은 지역 난방에 쓰이고 운영비가 저렴하고 유지 부서가 쉬운데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뜨거운 열이 존재하는 지역적 제한이 있고요.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위험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 연료전지 나와 있죠.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전지가 되는 건데, 연료전지에 대한 원리는 보통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의 양이온과 전자를 분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수소기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수소가 찢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해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버려서 수소 이온들이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전하의 이동의 방향이 되는 거고, 반대로 흐르게 되는 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 될 텐데, 이때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산소와 만나가지고 물을 배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은 산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전자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물이 생성이 될 거고요. 생성된 물은 외부로 배출이 된다. 지속적인 전자 흐름을 만들어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수소전지는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단점, 안전하게 수소를 생산, 운반, 보관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수소 자체가 이제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뻥 하고 터져버리면은 수소 폭탄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 이제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원리. 자, 바이오 에너지죠. 유래한 유기물질,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이제 식물, 나무, 농업,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동물 배설물 등 다양한 생물 유래 물질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유기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간활동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이 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속 가능성이 장점, 폐기물 처리와 결합.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 효율성 문제, 토지 사용 문제, 환경에 대한 영향 등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노력 보시면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나와 있죠. 영국의 베드제,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개발된 도시로 오물 처리장을 매입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난방과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 지붕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태양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고 산업 폐기물을 태우는 열병합 발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존 전력망에서 정보통신 ICT를 결합하여 전력 생산, 송배전, 소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최근 진행 전력망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OX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인데 빈칸에 알맞은 답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건전지는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전기를 뭐로 바꾼 거죠? 운동 에너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태양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핵 에너지를 갖다가 뭐로 바꿔줘요? 빛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이거죠. 자, 용광로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예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려볼게요. 댐을 이용한 수력 발전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광합성 나와 있죠. 자, 위에 있는 거 보기 없이 그냥 이거는 풀 수도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빛 에너지를 갖다가 무슨 에너지로 바꿉니까? 이거는 화학 에너지로 바꾸겠죠.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번지 점프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엔진은 연료에 뭐가 되는 겁니까?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에너지 단위는 줄이다 맞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고요. 파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의 포함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9번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자동차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엔진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할 뿐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 전환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는 관련이 없다 나와 있는데 X. 그러니까 몇 번씩 계속 사용하면 우리가 쓸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자, 열기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를 의미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고요. 열기관에서는 열의 손실이 일어나죠. Q2로. 그치? 1로 전환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열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열관 한 일을 더하면 열관에 공급한 에너지와 같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Q1은 Q2 플러스 W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겠죠? 1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인데, 자, 열기관에서 공급한 에너지 Q1은 방출 에너지 Q2 열관 W할 때 연료율은 Q1분의 W가 돼야 되겠죠? X. 열관에 공급한 에너지가 500J이고 한 일량이 150이면 500분의 150이 되는 거니까 30%가 되게 되겠네요. 그쵸? 15번에 30%. 그 다음에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가 500인데 방출 에너지가 400이면 500분의 1 해준 게 100이 되는 거니까 5분의 1로 이거는 우린 20%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일이 200J인데 방출 에너지가 800이 돼버리면 공급한 게 600이 되는 거니까, 아니다, 1000이 되는 거겠죠. 200 더하기 800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1000이고 20%가 돼야 되겠네요. 20%. 열관에서 방출 에너지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연료는 반드시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자, 19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속력을 줄이거나 내리막을 내려갈 때 전지를 충전하고 속력을 높이거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전동기 작동시키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백여 전구는 전기에너지 대부분 열에너지로 손실되므로 LED를 사용하면 30%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죠. 그지? 다음.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1번부터 가볼게요. 같은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할 때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35%인 걸 보아서 좋네요. 맞고요. A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 또는 2등급이다 나와 있는데, 자, 28, 32%의 같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3등급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22번 같은 경우는 4등급 또는 5등급이 되는 게 맞겠죠. X. B의 에너지 효율 보면 35%가 되어 있네요. 35%. 그 4등급 또는 5등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X가 돼야 되겠죠? 자, 같은 시간 동안에 A에 공급해줘야 하는 전력이 1000J이다. 나와 있습니다. B에 공급해줘야 하는 전력이 500J이면 같은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은, B보다 A가 더 크다고 나와 있는데, A에 대한 효율이 얼마큼이죠? 25, 35가 되는 거니까 일의 양을 따져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1000분의, 다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1000분의 250, 그 다음에 500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거니까 1000분의 B는 35죠. 35면 반을 까면은 22.5네요. 이게 500이 돼버리면은 어디가 더 커야 되는 겁니까? B보다 A가 더 크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네요.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자, 에너지 제로하우스에는 태양광과 지열 그리고 풍력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에너지 제로하우스에서 외부의 열 출입을 자유롭게 만들어 에너지를 절약한다 나와 있는데 차단을 하여서, 자유롭게가 아니라 차단을 하여서. 그치? 그 다음에 이미지 나와 있네요. 이는 대기 전력을 줄여 에너지 절약하는 제품에 붙이는 표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오케이. 자, 다음 28번.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재사용이 힘들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건 재사용이 힘들죠. 자, 소비 효율 등급을 높이면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맞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비 효율 등급을 높이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소비 효율 등급이 높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든다 나와 있는데 맞죠. 자, 다음 32번. 열기관 A가 한 일은 50J이다 나와 있는데 A에서 효율이 X입니다. 방출 에너지 50이 되는 거니까 한 일의 양만 따지자면 이거는 50이 돼야 되겠고요. 그치? 50. 그 다음에 열기관 B가 한 일은 얼마큼이냐 나와 있는데 효율이 20이야. 750이야. 그러면은 750분에 뭘 해줘야 20이 나오냐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뭐가 나야 되면은 이제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0.2가 나와야 되겠죠. 0.2. 0.2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B가 한 1의 양을 갖다가 100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요거는, 보자, 얼마큼 나야 되는 거냐. 넘기면 150이 나야 되겠네요. 150, 323번에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열관 A의 열 효율이고 X로 얘기해도 되는 건데 500분의 50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10% 이건 맞죠? 그 다음에 B가 방출한 에너지 이거죠. B 이거. 그럼 우리 아까 150이었잖아. 일량이 150이었으니까 750에 150 빼주면은 얼마큼 나오죠? Y는 600이 나오겠죠? 600 X.
C에 공급해주게 된 에너지가 얼마큼 될 것이냐. 방출한 게 850인데 효율이 15야. 그러면 이거 C 같은 경우에는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열 효율이 15인데 방출한 게 850이야.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이런 식이 있어요. 자, 1-Q1분의 Q2가 열효율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된다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그치? Q1이 지금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이걸 미지수 Z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Q2가 얼마큼 나오게 될 거냐면은 방출하게 된 거니까 이게 850이 나오겠죠. 850. 자, 이렇게 해줘가지고 열효율이 얼마큼 나오게 될 거냐면은 15에 곱하기 아니다 15 0.15가 나와야 되겠죠. 0.15 0.1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Z에 대한 미지수가 해결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Z에 대한 게 얼마큼 나오게 될 거냐면은 제가 미리 구해왔는데 10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게 될 거고요. 열기관 B가 한 1과 열기관 C가 한 1의 양 똑같다고 나와 있는데 B가 한 1과 이제 C가 한 1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B가 한 1은 150이 될 거고 그럼 이게 1000이 됐으니까 한 1의 양 얼마큼 나와야 되는가? 15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죠. A와 B에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B가 더 크다고 나와 있는데 효율이 좀 더 작은 쪽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출하게 되는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효율이 작은 쪽이. 그러면은 효율을 지금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얘가 10%가 되는 거고 얘가 20% 되니까 아무래도 A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더 크다는 말은 X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39번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39번. 자,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로 만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태양전지죠. 태양전지. 정확히 말하면 뭐 광다유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직접 전기에너지 만들고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땡땡과 땡땡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나와 있는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이렇게. 그래서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에는 환경 문제가 거의 없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므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신재생 에너지 대체 화력 발전이 발전 효율을 높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화력 발전보다 발전 효율이 높지가 않죠. 낮죠. 낮고 X. 파력 발전은 미물과 썰물 때 해수면 높이차를 갖다가 이용하고 조력 발전은 파도가 칠 때 이거 두 개 바뀌었네요. 44번은. 그치? X. 자, 4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5번. 자,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은 공통적 발전소 설치 장소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조력 발전은 갯벌 파기와 해양 생태계에 안경항을 끼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화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한다 나와 있는데 해당되지 않죠? 연료전지는 화학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40에서 60%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나와 있는데 맞죠? 수소연료전지는 반응 후 물과 전기 에너지, 열연지만 발생하므로 환경오염 물질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수소. 그래서 운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열발전은 자, 땅속 뜨거운 지하수나 수증기를 이용하여서 화산 지역 근처로 제한적이다. 뭐예요 이거? 지열 발전이잖아. 그러면 열이 나오는 곳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맞죠? 자, 다음 52번.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는 빗물과 오수로 화장실이나 옥상 정원 관리에 사용하고 지붕에 태양열 발전파 설치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나와 있는데 실제 영국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은 A국, B국, C국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발전 방식,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태양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쫙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자, 많은 것을 갖다 좀 표시를 해볼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55, 26, 여기에서는 45 풍력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54번에 신재생 에너지.
자연을 이용하는 거죠. 그치? 지금 22%, 45% 이거는 지금 B국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터빈을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터빈을 돌리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터빈을 돌리지 않는 곳은 B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A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력 발전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A국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은 분지역에 위치할 것이다. 조력 발전, 풍력 발전이 돼야 되겠네. 풍력 발전, 조력은 아니니까 풍력, 조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 풍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디? B국이 되겠네요. 그래서 57번은 B국. 핵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는 어디가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C국이 되겠네요. C국. 그쵸? 그 다음에 59번. 밀물과 썸을 위해 나타나는 해수면 높이. 밀물과 썸은 조류네요. 조류. 조류가 조력에 해당할까요? 조력에 해당하는 거면 C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구름이 많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면은 에너지 부족, 다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그 풍력 발전이 되게 강한 쪽이 돼야 되겠는데 풍력 발전 강한 쪽이 B국이 되겠네요. 60번에 B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모든 OX 퀴즈까지 마무리했고, 보시다시피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마더텅에 있는 OX 퀴즈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직관적 사고로 잡아줄 수 있는 기초 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